자, 영상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삼성전자의 소식으로 좀 인사를 드리는 주식 나침반 2%입니다. 오늘도 이 삼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, 그리고 하반기 실적 반등 가능성까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과연 지금이 투자할 적기인지, 이 영상이 투자 판단에 어떤 도움 줄 수 있을지 함께 좀 차분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자, 우리 삼성전자 일봉 차트 기반으로 기술적 흐름 그리고 향후 주가 방향성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. 현재 주가가 61,000원으로 전일 대비 1.15% 하락 마감했잖아요. 근데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 추세 그리고 있는데 이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평선 흐름 한번 보면 5일선, 11선, 21선 모두 좀 우상향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건 건강한 눌림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볼벤 상단 부근에서 변동성이 조금 나왔고 직전 3월 고점 여기가 뚫기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목구름대 상단 돌파 이후로 지지는 지금 좀 확인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현재 구름대 상단은 한 57,800원에서 58,200원 정도 좀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의 유지로 좀 볼 수 있겠고요. 구름대의 형태 또한 전환선과 기준선이 모두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추세 전환보다는 조정 속 상승 지속 가능성을 일단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. 볼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상단 돌파를 시도 중인데 중심선 위에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. 즉 밴드폭이 확장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조정 후에 재차 상승 에너지를 좀 축적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에너지 집중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6월 중순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고 거래량과 함께 캔들 몸통이 좀 확대가 된 점은 외부 이벤트나 수급 유입을 좀 의미하고 있거든요. 이후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이번 3거래일도 좀 감소를 했죠. 눌림 구간으로 세력 매집 후 흔들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단기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합니다만 58,000원에서 59,000원 단기 박스권 여기서는 좀 일단 1차 매수 가능하겠고요. 이탈 시에는 중기 지지선이 여기 55,000원 부근에 좀 위치를 하고 있죠. 55,000원 구간까지는 눌릴 때마다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. 반대로 상방 돌파 62,100원 돌파 시에는 이 라인, 지금 이 라인이 좀 핵심이거든요.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 중장기 상승 추세의 본격 진입 구간으로 좀 전환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7만원대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다로 볼 수 있겠고,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는 눌림목 구간에 좀 국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전고점 여부와 구름대 지지 여부가 좀 핵심 관전 포인트겠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좀 맞물려서 단기 눌림 매수 전략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. 그럼 본론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즉 D1C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. 전일 오후 양산 준비 승인 마쳤다고 하는데요. 이 D1C 칩은 고대역폭 메모리죠. 그 HBM 다이 생산 공정 기술로 활용이 될 예정이어서 향후 HBM4 개발에도 큰 탄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비록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먼저 D1C 개발에 좀 성공을 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하반기 전에 기술 개발을 좀 확정을 하면서 글로벌 D램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D1C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 최신 D램 공정부터는 공정이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이 돼서 패턴 정밀도가 대폭 상승을 좀 합니다. 또한 차세대 절연 구조와 신규 재료 도입으로 셀 간섭을 최소화하고 누설 전류를 좀 줄여서 안정성과 이제 공정 정밀도를 좀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D1C는 HBM과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HBM에 사용되는 그 D램 다이의 핵심 공정 기술이 바로 D1C 같은 최신 세대 D램 공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 성공은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HBM3를 넘어서 AI 서버용 D램까지 확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저희에겐 좀 의미가 크죠. 자, D1C 기술 성공화에 이어 삼성전자는 좀 또 다른 야심작입니다. 소캠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 삼성전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차세대 제품 소캠2를 개발 중이라고 좀 밝혔습니다. 소캠은 엔비디아가 주동하는 이 저전력 D램 기반 서버용 모듈로 AI 서버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HBM이 GPU의 고속
고성능 연산을 좀 지원을 한다고 치면 소캠은 CPU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제2의 HBM이라 불리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미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선두 자리를 좀 내준 경험이 있었죠. 그래서 소캠 시장만큼은 초기부터 주도권을 좀 확 잡겠다, 강력한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의 삼성전자는 저전력 디램 시장의 50%를 장악한 핵심 공급 업체인 만큼 이 강점을 좀 활용을 해서 소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차세대 소캠은 삼성전자의 최고 수준의 저전력 디램인 LPDDR5X가 탑재가 되면서 기존 대비 소비 전력을 50%를 줄이고 성능을 90%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이걸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성과 외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3분기, 4분기에는 HBM 파운드리 부분에 이제 실개선도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에 좀 약해진 외국인 순매수도 펀더멘탈 회복과 함께 다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삼성전자의 하반기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패드, 연준이죠.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입니다. 내년까지 총 4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이는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매수세로 좀 이어져 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D1C 디램 개발, 그리고 성공, 그리고 소캠의 2세대 개발 착수,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, 이런 부분들만 좀 하더라도 정말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겠고요. 2분기에는 일단 실적을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거잖아요. 거기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나 거시적 경쟁 모멘텀까지 좀 더해지면 이건 지금 안 잡기에는 힘들지 않을까, 지금 저희가 꼭 좀 잡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지금 불장의 상승폭이 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, 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정보들과 함께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정보들만큼은 꼭 좀 눈여겨보시고, 이런 정보들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여러분들께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들을 좀 빠르고 쉽게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주식 나침반 2% 힘내라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, 주식 나침반 2% 채널은 오직 삼성전자 주주님들만을 위한 채널입니다. 오늘도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식 나침반 2%였습니다.